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지도를 보면 맨 아래 규슈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가고시마로 떠납니다. 자, 가고시마 하면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과 가고시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고시마 현은 일본 건국 신화의 무대로 등장하는 곳이며 인구는 약 18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4만 명이 현청 소재지인 가고시마 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고시마는 큐슈의 최남단으로 26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끼고 온난한 기후와 바다, 산 등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있는 지역이죠.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진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토시미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현재 니시 가고시마역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탄생지 주변은 현재 공원화가 되어 있으며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토시미치는 에도 막부 말기에 막부를 타도하고 명치유신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혁혁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명치유신이 성공하여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자 이들 두 사람은 명치 신정부에 들어가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으로 활약했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1년에 이아쿠라 토모미와 오쿠보 토시미치 등이 미국과 유럽에 간 사이에 명치 정부를 맡아 그 중심 인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육군 대장을 거쳐 이후에 참의, 요즘 같으면 이야기하면 이 장관급 관직입니다. 참의로 명치 개혁에 참여하여 폐번치현,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는 겁니다. 폐번치현을 단행했고 근대적 행정관할 제도를 설치하는 데 공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어쩔 수 없이 서구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서구화를 추진하는 오쿠보 토시미치와 이아쿠라 토모미 등 근대주의자들과 정한론,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하여 개국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나 실제로는 한국 침략을 통해 일본의 불편한 그 사족의 지위를 높여주고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국내 정치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무력 출병설, 이것을 중심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는 정한론을 세우면서 스스로 사절로서 한국에 건너오려기까지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귀국한 이아쿠라 토모미와 오쿠보 토시미치 등이 정한론에 반대합니다. 그것을 반대하여 그는 패배를 하고 정한론을 반대했던 세력이 승리했던 것이죠. 당시 오쿠보 토시미치 등이 내세웠던 정한론 반대 이유는 정한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으킬 때가 아니다, 그보다도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무기나 군함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정한론 주장에서 패한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나서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낙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를 세워서 폐번치현, 아까 말씀드렸죠, 함으로써 그 몰락한 사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족들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던 것이죠. 학생 수는 그때 당시에 800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내에 136개의 분교를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족들이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무기고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거병을 해라, 한마디로 역모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들에 의해 옹립되어서 명치 유신 정부 타도를 내걸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서남 전쟁입니다. 일종의 반란이죠. 여기에 몰락한 사족과 자유민권파 등 전국의 반정부 세력이 호응하여 구마모토성을 포위하였지만 정부군의 반격을 받아 패배하고 맙니다. 명치 정부군에 패하여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온 사이고 다카모리는 가고시마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시로야마산 동굴에 직결하게 되죠. 하지만 사이고 다카모리는 정부군의 총공격에 굴복하여 1877년 51세의 나이에 고향인 가고시마 시로야마에서 할복 자살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목을 쳐준 사람이 베프 신스케였습니다. 이렇게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 자살한 이후 그는 명치의 정치가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대단히 성실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한 당당한 체구에 부리부리한 왕방울 눈과 짙은 눈썹에 대장부 기상,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선이 굵은 보수기질, 리더십, 이런 것들이 미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는 가고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했던 정한론은 이웃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므로 그가 생전에 내세운 정한론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은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는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뻔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향 가고시마 시내 여기저기에는 그와 관련된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고시마 시에서 그것들을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하고 있죠. 술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술을 담아서 팔고 있기도 하죠. 혹 가고시마에 여행을 가더라도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에 대해 알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는 몰라도 또 일본 사람들이 참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좋지 않는 인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이고 다카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 명소에 가서 참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 탄생지 옆에는 가고시마 유신 후루사토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치 유신에 관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당시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홀에서는 소리와 빛, 로봇 등을 이용하여 다채롭게 명치 유신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 시내 중앙에는 아열대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해발 109m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주위 전체가 시로야마 공원입니다. 산 정상에서 사쿠라지마와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죠. 전망대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사쿠라지마와 가고시마 시가지 풍경은 제 기억으로 대단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로야마 공원에는 6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자연공원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죠. 산책 삼아 걸어 올라가는 것을 저는 한번 가감하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가고시마 근대문학관 뒤쪽과 시립미술관 뒤쪽에서 전망대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 약 2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사색을 위해 걸어 올라가면 아주 운치 있는 산책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로야마 공원 아래쪽에 있는 시립미술관 부지에는 사이고 다카모리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죠. 도쿄에 가도 우에노 공원에 세워진 동상은 평상복을 입은 스타일이지만 이곳에 세워진 동상은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자를 포함하여 높이가 8m이고 사이고 닭가머리에 부리부리하고 커다란 눈방울을 한 동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로야마 공원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산 중턱에 시로야마 사이고 동굴이 있습니다. 서남 전쟁 때 다바루자카에서 정부군에 패하여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온 사이고 닭가머리 군대가 집결했던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고시마 난슈 공원 입구에는 난슈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이고 닭가머리를 비롯하여 서남 전쟁에서 패한 사스마 군 병사의 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이고 닭가머리의 묘는 특히 크며 사쿠라지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슈공원 입구에는 사이고 난슈 현창관이라는 곳이 있죠. 이 현창관에는 사이고 닭가머리의 유년기에서 시로야마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의 역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명치정부 초기에 정한론 논쟁을 제기했던 사이고 닭가머리의 고향 가고시마의 거리를 걸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사이고 닭가머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죠. 가고시마의 많은 시민들은 명치정부 시절 최대의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 사이고 닭가머리를 일본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멋진 남자로 생각하여 존경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가고시마 도자기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